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모두 10차례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달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후보자 모두 발열 검사를 마쳤고 또 감염 예방 수칙에 맞춰서 거리를 띄워서 자리를 배치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달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달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달서구울 선거에는 모두 6명이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3명이 참가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토론회 뒤에 합동방송 연설회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한민정 후보입니다. 정의당 6번 한민정입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허소입니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재옥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재옥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달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약 발표,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이런 예고음이 들립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한민정 후보부터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생계 불안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은 유례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태에서 보도 대구시의 행정 능력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대구시의 느리고 안일한 대응에 하루하루가 절박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는 인물이고 실력이고 관계없이 미래통합당이면 당선되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대구의 패권 정당, 견제도 감지도 없는 정치 환경에서 무능함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국회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가야 견제하고 국민 무서운 줄 압니다. 대구 시민의 선택이 달라야 정치가 달라집니다. 특권 타파, 불평등 해소, 한민정을 찍으면 정치가 나아집니다. 세상이 나아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허소 후보 기조 연설 차례입니다. 네, 달서구울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국난에 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달서구울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3대 명문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국정경험을 쌓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은 바 있습니다. 공복으로서 단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대구 내의 동서의 균형 발전, 그를 통하여 달서의 변화와 대구의 제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선조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그 정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호소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다음은 윤재욱 후보 기조 연설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윤재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잘 견뎌내고 계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윤재옥은 지난 8년간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IC 개통, 또 상하로 입체화사, 수목원 세배 확장, 물기술 산업법 등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생산적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대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허서 후보부터 공약 발표하십시오. 네, 첫 번째,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재난 극복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 대구시당 출마자들은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정부, 국회, 청와대에 간곡히 힘차게 호소드렸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 과정에 추경을 1조 4천억 원을 정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경제재난 극복을 위해서 20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대구 민주당 출마자 모두가 함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반드시 대구 경북에 20조 원을 확보해서 경제재난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둘째, 달서 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터넷 수능 강의와 대학 입시 정보와 전문적인 진로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지도 않아도 되는 달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재옥 후보 공약 발표하십시오. 우선 제가 임기 중에 계속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하로 입체화 사업은 반드시 정부와 협의해서 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세배 확장 사업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거의 매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수목원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월배 차량 기지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월배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을 다음 임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거와 복지, 문화가 어울리는 최상의 타운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반드시 임기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민정 후보 공약 발표하십시오. 네, 21대 국회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400만 원입니다. 연봉 3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도 삭감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사회 출발을 보장하겠습니다.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부모 찬스 없어도 사회 찬스로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월배 차량 기지는 100% 공공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생태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과 주민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월배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달서구를 환경문화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 방식이 이렇습니다. 한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그리고 답변은 1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한 후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다른 후보에게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은 하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윤재옥 후보부터 하시죠. 한민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십시오. 우리 한민정 후보 공약을 보면은 청년 기초재산을 20세가 되면은 3천만 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고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은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의 그 장관 가족의 불공정과 불평등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한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저희 당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세습사회 청산을 위해서 저희 정의당은 부유세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지급은 이 부유세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1%의 초부유층 금융자산을 부과하겠습니다. 금융자산에 이 초부유세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100억에서 500억은 1%, 그리고 500억에서 1조에는 2%, 그리고 1조를 초과하면 3%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이 재원으로는 4조 원 이상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우리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당당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기초자산 관련해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재우 후보, 이번에는 허소 후보에게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허소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허소 후보님의 그 대표적인 공약이 대곡지구와 성서지구를 연결하는 노면 전철 트램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이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노면에 2개 차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하로 입체화 사업으로 인한 교통 완화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허소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트램은 친환경 교통망이고 또 건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나름 관광자원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다만 그 기존의 차량 통행에 대한 그 부담, 이런 것이 이제 약간의 논란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그 트램 노선 안은 아주 큰 도로를 중심으로 따라서 그 달빛골에서 성서 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하북로는 입체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그 트램 공사까지 하게 되면 그 지금 현재 그 큰 도로의 폭을 생각하면 차량 교통 그 저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민정 후보께서 두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허소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먼저 30초 동안 질문하십시오. 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후보님께서는 선별 직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극복 수당을 주자고 하셨는데요. 정의당도 전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급하자는 재난 기본 수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 가구의 3분의 2만을 선별해서 주자고 하고 계십니다. 허소 후보님 공약하고는 좀 어긋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허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경제 재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대로 하위 70% 소득의 가구에게 4인 기준으로 50만 원 지급한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지급을 기준으로 자산까지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그 재정 건전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한 그 공감대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뭐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우선 급한 대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재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데 더 힘을 쓰겠습니다. 네. 자, 한민정 후보 이번에는 윤재욱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네, 윤재욱 후보님,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청년 세대의 불평등은 더 심각합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정의당의 청년 기초 자산 제도입니다. 이것은 창업 종잣돈, 그리고 대학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비,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후보님의 공약에는 청년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민정 후보님께서 그 청년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 20세가 되면 3천만 원을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소위 청년 기초자산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 돈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18조 가까이 한 해 돈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한 해 들어가는 SOC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민간 투자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로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지금 공무원 숫자 늘린다든지 단기 알바에 가까운 공공 일자리 늘리는 대책으로 청년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 기본법을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 내용대로 청년 취업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서 후보께서 두 후보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윤재욱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0초 네. 동안입니다. 예. 네, 후보님, 지역을 다녀보면 지난 7년간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 크게 한계 없다는 평가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상하북로 입체화 사업도 거의 지금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하셨는데요. 아직 첫 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교육지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7년간 뭐 184억 원 정도 학교 강당을 짓는데 쓴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품 교육 도시가 예, 후보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윤 후보님 1분 동안 답변하시고.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지적을 받는 게 한계에 뭐가 있느냐, 또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로 입체화 사업은 사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지화하기 위해서 공사가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유천 IC 개통, 또 우리 지역 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구를 물산업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물기술 산업법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은 민주당에서 TK 특혜법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가로막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대구 물산업의 기본 건강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허 후보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더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서 후보 이번에는 한민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30초 동안입니다. 네, 정의당도 가짜 뉴스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 공약 이런 것이 있으신지요? 네, 한민정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짜 뉴스가 심각합니다. 우리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 가짜 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은 만큼 이 가짜 뉴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내보내고 있는데요.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져서 유포가 되었을 때 이것을 팩트 체크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걸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가 한번 유포되고 나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드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 후보에 대한 공약과 상호 토론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고요. 일방적인 자기 홍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한민정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4분 동안입니다. 네, 우리 윤재호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호기심에 N번방에 가입하면 다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직 경찰청장 출신이신 후보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진위라든지 경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범죄, 특히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그 입법을 도입하고 또 법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발본색을 하는 이 전담 수사반을 만들든지 또는 합동 수사반을 만들든지 그런 강력한 대책이 이번에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서지현 검사는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갔으면 사이코패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착취물 생산자, 유통자, 이용자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범죄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1년 전에 N번방 같은 사건을 막자고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정의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님한테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재호 후보님은 지금 당장 원포인트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시니까 더욱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서 후보님은 이 원포인트 국회 처리를 동의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네. 두 후보님께서는 이 N번방 처벌법, 방지와 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당장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신 윤 후보님께서 반드시 그걸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정말 우리 국민의 우리 여성들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호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디지털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호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역시 4분입니다. 네. 우선 윤재욱 의원님께,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다른 의원들과는 다르게 후보자님께서는 막말 정치를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소방관직의 순직 관련한 그 책임의 문제 그리고 어떤 대안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 부적절한 발언하신 거는 기억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막말 정치에 가담을 하지 않으셔서 또 경쟁 후보자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선거 전에 이제 돌입하시면서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고 또 미래통합당 전체가 경제와 민주주의를 망친 나라를 망친 정권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 여쭤보면 혹시 그 후보자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파견이지만 하셨죠? 네. 네네.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한나라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인데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 대통령으로 조롱하고 온갖 그 비난과 심지어 사실 왜곡에 이르는 그런 그 무책임한 비난을 하셨는데요.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파탄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네. 예. 뭐 어떤 특정 정부에서 경제를 파탄냈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하고 지금 국정 운영 방향이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민주주의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주성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금 정책 자체가 현장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너무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념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조국 사태에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포용하겠다, 화합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의와 상식의 이 국민적 일반적인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금 계속 지금 우리 국민 사이에 갈등이 지금 더 이렇게 증폭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 야당 입장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파탄나지 않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경제를 포기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 파탄 정권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미래통합당은. 우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5.3%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4.5%,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9%,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2.9%를 성장시켜내었습니다. 이것은 중미 무역전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는 그런 도전 속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경제 선진국을 대변하고 있는 OECD 국가에서도 이 성장률이 낮지 않습니다. 다만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일정한 진통을 거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계속적으로 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윤재욱 후보께서 4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하실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지역 공약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께서 경제 성장이나 지금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주 성장이 지금 현장에서 잘 이렇게 안착돼서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탈원전이라든지 또는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계속 자기들이 잘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 공정 이런 데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얘기도 좀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구 경북 이야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차관급 이상 2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대구 경북이 10%도 안 돼요. 호남 그 인사들을 중용하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외됐으니까 배려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TK를 이렇게 홀대하고 인사해서 소외시키면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하나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허수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우선 대구 뭐 인사의 불이익 요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그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님이 경북 분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김부겸 의원님께서 행안부 장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정책실장도 대구 구미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책 핵심에 대구 경북이 소외되었다라는 지적은 다소 과하신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고, 사실 대구에서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네 분과 40년 동안 대통령 네 분과 국회의원을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에서 거의 100명 이상, 100명 가까이 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후보 이걸 말씀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최저임금 부분은 짧게 윤 후보께서 주도를 예, 제가 하니까 그 네, 정도로 네. 해주시고요. 네, 네. 또 한민정 후보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한 후보님, 그 월배 차량기지 이전 공공개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3천억 내지 5천억 드는데 공공개발 되면 국비 하나도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타 대상 사업도 아닌데 이 그 월배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그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 거고, 물론 뭐 공공개발하면은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건 하루빨리 조기에 이전하는 게 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공공개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 확보 대책이라든지 실제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진보 정당에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정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예산 마련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비록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겁니다.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 공공개발은 100%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께 사회자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지급 대상 범위나 적정한 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허수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은 기본소득이라는 표현 내용이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정부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70만 원씩 현금과 직불카드, 지역화폐를 병행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코로나19라는 국난 때문에 모든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간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고통은 모두가 당하는데 선별하면 형평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형평 문제는 내년도 세금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윤재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재난 기본소득은 지금 질문에 담긴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고 또 현금으로 줘야 되고 또 모두에게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재난기본소득은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인데, 재난기본소득을 주려면은 현금으로 주고 지속적으로 주고 보편적으로 줘야 되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난과 관련된 지원금은 그 피해에 비례해서 또 피해를 입은 대상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한 100조 정도 마련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민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재난기본소득은 정의당이 두 당보다 먼저 제안을 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안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합니다. IMF 때 기업과 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이 167조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52조 원밖에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취약층에게 3개월간 긴급 생계자금 지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5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300만 원 임대료 지원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는 어떤 상황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외교 안보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엔 윤재욱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우선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지금 대북 관계가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북핵 폐기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회담이 있었지만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화 내빈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관계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도 되돌아오는 것은 우리 대통령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한미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영내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의견 일치를 봤는데 지소미아를 관련된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한미일 동맹도 지금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입국도 지금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우리한테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주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정말 큰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한민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북한은 최근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데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 예견된 것입니다. 작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진전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작년에 북한과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군비를 축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F-35A 도입 등으로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북미 대화도 그리고 한국의 역할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그리고 방호장비 제공,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등 경제 교류를 제한해야 합니다. 동시에 군사적으로 서로 적대하지 않고 군비도 줄여나가기로 하는 약속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서로 적대 행위를 멈추고 경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소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안보는 사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으로 지역으로 남아 있고 아직 오랜 그 적대적 그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북 안보는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주변에 친구를 많이 두고 그리고 적은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격화시킨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재난 국면으로 더 심각하게 빠져듭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중국 큰 이 4개국이 저희들이 주도적 외교를 통해서 호혜와 평등의 외교 관계를 적극 지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먼저 한민정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어렵게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걷어차버렸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주거니 받거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반칙과 꼼수를 누가 먼저 부렸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정당의 반칙과 꼼수로 정당 지지율을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선거제도 개혁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후보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요. 시민사회단체가 해산까지 요구하는 위성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선거법 개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소정당들을 회유해서 이 선거법을 미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이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또 앞으로 가도 시원찮은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뒤로 퇴보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이런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네. 반대해 왔음에도 제가 주도권이 있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스스로도 꼼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선거법 개정은 제대로 되었다면 아마 많은 우리 정치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서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통합당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꼼수라고 정당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따라서 만들고 의원을 꺼주기 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만약 그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당의 의총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저는 지난 겨울에 그러한 방식으로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반대 의견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일반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본래 선거법 취지를 무색해할 그런 그 편법을 언급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뻔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단 통과시켜 보자 이런 방식의 그 선거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사태는 좀 뭐 예견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네. 그러나 맞습니다. 민주당은 네, 후보님 예.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후보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의 필생의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민의를 배신하고 비례의석 도둑질을 해서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원내 1당과 2당이 그들만의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반칙과 꼼수를 부렸습니다. 반칙과 꼼수로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대 양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정치,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정당, 정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국회에 있어야 견제하고 다른 정당이 잘할 수 있나 없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소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역시 4분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정의당 한민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그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것에서 저희 민주당과 목표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렇지가 전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제반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저희 당이 제안한 그 플랫폼 정당에 참여를 해서 미래통합당이 편법으로 그 의석수를 늘린 다음에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 탄핵까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저희 마지막 플랫폼 정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도 더불어시민당에 결합하지 않은 정의당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결합을 했다면 우리 많은 우리 정의당의 당원들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문재인 정부의 탄핵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탄핵될 것이라는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의당이 비례위성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말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두 당은 그것을 그것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 비례위성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탄핵을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이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소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꼭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일당이 미래통합당의 편법으로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국회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렵게 통과시킨 공수처법, 공수처처장 등등의 임명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하는 그런 정치개혁, 이런 것들이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로 건수 다 좌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치뿐만 아니라 당장의 미래통합당에 맞서는 민주진보정령의 의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정의당은 이때까지 선거 때만 되면 요구받은 것이 있습니다. 민주대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정당들이 합쳐야 된다라는 요구를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민주대연합에 대한 기치가 무색하지 않나요? 이제는 각자의 정당이 각자의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일당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윤재욱 후보자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후보자님께 소속된 정당이신데요. 지금 거듭 당명을 바꾸고 또 최근에는 그 비례정당을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발휘하면서 한국 정치 전반을 계속 후퇴시키고 한국 사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재욱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십시오. 우선은 질문하기 전에 방금 우리 허서 후보님께서 질문 말미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명 바꾸고 또 이 당이 이렇게 그 선거를 앞두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느 당이나 이제까지 우리 정당사에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도 세력을 통합해야 된다는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비례정당 꼼수로 만드는 부분은 누가 봐도, 우리 국민 누가 봐도 우리 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비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겠다고 누차에 얘기해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우리 당보다 더 이렇게 그 편법적으로 꼼수로 급조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당대표가 뭐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허수 후보님, 대구에 최근에 이제 긴급 생계자금 뭐 빨리 지급하라, 현금 지급하라 해서 조금 소동이 또 있었고, 뭐 시장이 입원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지방 정치는 좀 이렇게 따뜻해야 된다. 중앙 정치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그 논쟁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지방 정치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된다. 당이 다르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현금 지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가 광역단체 중에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그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지방 정치가 좀 따뜻하게 이 지방 정치가 따뜻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지방 정치가 따뜻하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역 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초당적 협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대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 시장께서 전혀 민의를 읽지 못하고 또 무사한 일과 독선의 행정을 한다라면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도 우리 민주 정당 체제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코로나 조치와 관련된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서 대구시장을 타겟팅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그런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허 후보님, 지금 정부에서 계약을 계속 미루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의료진이 거의 뭐 번아웃 상태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입국자들을 입국 차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고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들을 수차에 걸쳐 하고 있는데, 우리 허 후보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료진은 또 자신의 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죠. 네,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공통 질문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단지인 성서산업공단의 가동률이 10년 전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생산 활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침체된 성서산업단지의 가동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허서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작년 성서공단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대구시가 노력했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산단은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 혁신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정보 첨단 통신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여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힘있는 후보로서 반드시 성서공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되고 그리하여 성서산업공단이 혁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반으로서 탈바꿈되고 이로써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재옥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성서공단이 이 작년 연말에 가동률이 60%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률이 현격하게 지금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존 그 도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인프라가 아주 열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거의 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영 안전 자금을 신속하게 수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도 좀 면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그 공단 문제라든지 문제를 접근할 때 하드웨어 정비인 측면만 자꾸 그 강조를 하는데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상의하고 대구시하고 정부가 같이 의논해서 마련하지 않으면은 성서공단이 앞으로 경쟁력을 되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한민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성서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성서산업단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IT, 의료기기, 그린에너지 등 4대 특화 분야 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순환로나 도시철도 건설 등 경제 부흥의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1차, 2차 성서산업단지는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산단을 둘러싼 대규모 주거단지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존이 필요합니다. 주거와 산업이 함께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제조업 단지에서 기후 에너지 산업 단지로 테마를 바꿔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신설되는 기후 에너지부가 추진하겠습니다. 성서 산단에는 지역 추진체인 대구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생태공단, 새로운 성서 산단이 대구 그린 뉴딜 정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가 다시 경제적인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구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이번에는 윤재옥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우선은 관광산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도산 직전입니다. 정말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최근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융자를 좀 확대해달라, 각종 그 공과금을 면제를 해달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문화 분야는 지금 대구가 공연 분야는 상당히 지금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구 안에서도 문화 분야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또 불균형이 있습니다. 전시라든지 미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작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문화계에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앞으로 예산도 늘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민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대구의 관광 자원은 매우 협소합니다. 한마디로 가볼 만한 것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놀이공원 같은 시설 투자가 여행객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법을 도심 생태계에서 찾겠습니다. 대구 수목원이 대표적입니다. 대구 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장에 나무를 심고 오랫동안 갖고 온 도심 생태계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먼저 찾았고 이제는 타도시에서도 찾아오는 대구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달서구는 수목원을 비롯해서 수변공원과 진천천 그리고 선사문화유적공원에 이르는 생태적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문화 중심인 달서구에 모범적인 도심 생태계를 조성하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월배 차량 기지터에 기적의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것도 다 달서구를 생태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먼저 찾는 대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입니다. 네. 다음은 허소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방금 한민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공감합니다. 그리고 윤재욱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문화, 예술계의 어려움 그리고 신속한 지원 공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김부겸, 홍일학, 저희 민주당 대구 출마자분들 함께 적극 노력해서 대구 경북의 추경을 2조 4천억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금 대구시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너무 시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공연 예술계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원 기준에 따르면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행정과 헌신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들께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이고 발언 시간은 각 1분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윤재욱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라서 많이 부족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는 원래 심판하고 평가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투표가 민심입니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여론조사, 또 지지 세력만 믿고 국정 운영을 오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표로서 반드시 견제해야 됩니다.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저 민주통합당 윤재욱에 힘을 몰아주시면 국정 운영의 난맥을 반드시 견제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월 15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민심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소 후보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는 과거의 그 적폐 세력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해온 미래통합당을 국회에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고향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30년 이상 정체와 쇠퇴를 거듭하는 대구를 바꾸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만난 주민 한 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재 해서 뽑아줬는데 그동안 한 게 뭐 있나? 이제는 아재 해도 안 뽑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변화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국정을 경험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계속 훈련받아왔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가장 최적의 책임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기호일번 허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민정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하시면 됩니다. 달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정당 지지율을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지율을 반쪽만 반영하는 선거제도이긴 했지만 그것도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두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을 도둑질하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니만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겠나 싶어서 꼼수를 막을 방안을 사전에 찾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주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한국 정치를 꼼수와 반칙으로 울룩지게 한 거대 양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 6번 한민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세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달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달서구 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두 후보의 합동방송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